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인칭 점프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플레인이라는 게임 오브젝트와 큐브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요. 큐브 게임 오브젝트를 플레인 위에 놓을 수 있도록 0.5만큼 Y축의 값을 이동합니다. 큐브 게임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인스펙터 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Add Componen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피직스에 Rigid Body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러면 물리적인 현상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강체가 되는 것입니다. 중력 속성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큐브에 적용하면 앞뒤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점프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Y축으로 특정한 힘만큼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벡터 3, 즉 3차원 좌표 평면에 대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였죠. 인스턴스 변수 포워드에다가는 벡터 3의 Z축의 1만큼 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up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는 Y축으로 1의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각각 getAxi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버티컬과 호리젠털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죠. 그러면 V는 방향키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만약에 위의 방향키를 누를 때는 1의 값, 아래 방향키를 누를 때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H라는 값에는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에는 마이너스 1,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는 플러스 1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V나 H에다가 time.delta time을 곱해서 프레임 수가 다른 단말에서도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transform.translat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특정한 좌표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V 값은 앞뒤로 이동할 때에는 Z축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transform.rotate 메서드는 회전하는 메서드입니다. 어느 축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up이라는 값은 Y축에다가 H, 즉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각각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input.get 버튼, get 버튼은 특정한 버튼이 눌렸을 때 참을 반환하고 누르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if 조건이기 때문에 버튼이 눌렸을 때야만 아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점프라는 버튼은 가상의 버튼입니다. 유니티의 인풋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서 설정되어 있는 버튼인데 점프는 현재 스페이스바 키를 눌렀을 때와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점프 버튼이 눌렸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get component 그리고 rigid body 소괄호 열고 닫고 여기까지가 유니티 에디터에 있는 컴포넌트를 C# 스크립트로 접근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지금 현재는 rigid body라는 컴포넌트를 접근할 수 있는 코드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컴포넌트 이름으로 변경하면 다른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즉, rigid body라는 컴포넌트에 있는 addFor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것입니다. addForce는 특정한 좌표, 즉 3차원 좌표 중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줘서 미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좌표 값은 Y축으로 힘을 주게끔 만들었습니다. 20만큼 Y축으로 객체가 이동하는 거죠. Y축은 높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Y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유니티 에디터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해야 되겠죠. 상단 메뉴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 그리고 플레인과 큐브를 배치합니다. 플레인의 좌표는 0,0,0으로 만들어주고요. 큐브도 0,0.5,0으로 바꾸면 플레인 위에 큐브가 놓여진 것처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버튼, 그 다음에 C# 스크립트로 점프 액션이라고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요. 더블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편집한 다음에 스타트 메서드는 사용하지 않았죠. 벡터 3에 포워드라는 인스턴스 변수와 벡터 3에 up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초기 값으로는 포워드는 Z축으로 1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up은 Y축으로 1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주석은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V라는 변수에다가는 input.getAxis 앞뒤로 이동할 거니까 버티컬로 가져옵니다. H는 수평이니까 getAxis로 호리즌탈로 가져오고요. 각각 time.delta 타임도 곱해줬었죠.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트랜슬레이트 메소드는 이동하는 메소드였고요. 이동할 때 앞뒤로 이동합니다. V 곱하기 포워드. 그리고 앞뒤로 이동할 때 속도 값도 입력해 줄 수 있는데요. 대략 20만큼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메소드는 로테이트 메소드였고 H라는 좌표값, 즉 Y축으로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전하는 스피드도 현재는 그냥 2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if 조건문으로 input.get 버튼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점프라는 버튼이 눌리면 그때는 get component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와서 rigid body라는 속성을 추가해야 되죠. rigid body 추가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add force라고 하는 메서드로 벡터 3의 좌표값만큼 이동하게 만듭니다. Y축으로 20만큼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중괄호는 여러 개를 쓸 때에는 열고 닫고의 쌍이 항상 일치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코드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코드를 큐브에다가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점프 액션을 큐브에다 적용시키고요. 점프라는 버튼은 에디트라는 메뉴에서 프로젝트 세팅을 클릭하면 인풋 매니저가 있습니다. 인풋 매니저는 유니티에서 인풋이라는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설정 정보들이고요. 액시스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 호리즌탈과 버티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풋 get axis로 우리가 불러왔었죠. get axis라는 것은 축을 의미하고요. 호리즌탈 부분을 누르면 파지티브 버튼, 즉 버튼이 눌렸을 때 양의 값을 갖는 버튼은 right입니다. right는 방향키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의미하죠. negative는 왼쪽 방향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alt 네거티브 버튼, alt 포지티브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들은 대체할 수 있는, 즉 Alt가 Alternative입니다. 왼쪽 방향키는 영문자 A로 쓸 수도 있고요. 오른쪽 방향키는 영문자 D를 쓸 수도 있습니다. 방향키 뿐만이 아니라 영문자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버티컬도 마찬가지로 업, 다운 버튼을 쓸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버튼으로 S와 W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방향키보다는 A, D, W, S 키를 더 많이 사용하죠. 캐릭터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프라는 키도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점프라는 키는 파지티브 버튼이 스페이스죠. 즉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양의 값을 갖는 버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프라는 이름 대신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면, 제가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 코드에서도 이 액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다가 점프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코드에서도 점프라는 이름을 썼을 때 스페이스바로 동작하는 거죠. 대소문자도 마찬가지로 일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스크립트가 적용이 됐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는 회전하죠. 회전하는데 좀 느리네요. 계속 느리고 있는데도. 그러면 속도를 좀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뒤로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고요. 앞뒤로.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오류가 발생하고 이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면 좀 더 상세하게 오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 내용을 보면 리지드 바디라는 그런 컴포넌트가 큐브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립트는 이 리지드 바디에 접근하고 있다는 오류입니다. 즉 실행한 것을 다시 멈추고 수정할 때에는 편집 상태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 중인 상태에서는 편집할 수 없고요. 현재 큐브에는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없습니다. 없는데 스크립트에서는 리지드 바디에 add false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죠. 그래서 발생하는 오류고요. add 컴포넌트에서 검색으로 리지드만 검색하셔도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나오고요. 이걸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설정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점프 기능을 하죠. 근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Y축의 값은 계속 바뀌는 게 보이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거죠. 중력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업데이트 메서드가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짝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왼쪽 오른쪽 회전하는 속도도 좀 더 빠르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속도를 제가 100만큼 변경을 하고 회전을 해보면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화면 바깥에서 사라지죠. 카메라가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것을 1인칭 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큐브의 이름을 구분하는 목적으로 플레이어라고 바꾸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리네임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를 플레이어 객체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으면 계층 형태가 바뀝니다. 이제는 플레이어 객체 안에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메인 카메라의 위치도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앞뒤로 위아래로 조정해서 큐브 바로 뒤쪽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둡니다. 그럼 이제는 플레이어가 이동하면 메인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층형으로 표시를 하면 상위 객체에 포함된 하위 객체들이 상위 객체를 따라다닐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회전을 하거나 앞뒤로 이동하거나 항상 카메라가 게임 오브젝트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점프 기능도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레인을 배치시키거나 아니면 큐브의 크기를 조절해서 점프해서 디딜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플레인 같은 경우를 듀플리케이트 메뉴를 통해서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Z축으로 이동을 하면 두 개가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면 목적지까지 점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중력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인이나 큐브에 닿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듀플리케이트로 Z축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딤돌을 만들어 놔서 시작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죠. 이때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리고 임포트했던 머테리얼을 적용하면 좀 더 실감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머테리얼로 발판을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점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점프. 만약에 점프를 잘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빠지면서 게임이 종료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만의 그런 디딤돌을 디자인과 그 다음에 배치를 자유롭게 하셔서 점프맵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충돌과 음향 효과 부여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